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직도 날씨가 너무 습하고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쉬시거나 주무시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황희정승은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공은 지혜가 출중한 데다 현명함과 냉철한 판단력까지 갖추었던 나라에서 꼭 필요한 동량지제였다. 그는 살아생전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까지 5 임금을 모셨으며 조선 역사를 통틀어 영의정을 가장 오래 역임한 사람이다. 황정승은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장가갈 때가 되었다. 본래 청렴하고 백성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는 정승인지라 며느리 역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지혜롭고 성품이 좋은 처녀를 데려오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친히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보았으나 별로 마땅한 자리가 나서지 않았다. 하루는 황정승이 경상도 땅 상주의 낙동나루에 이르렀는데 강변 근처의 오막사리에서 웬 처녀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황정승은 첫눈에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보고 있노라니 조금 있다가 볼일을 다 봤는지 처녀는 오막사리로 다시 들어갔다. 그 오막사리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호라비 뱃사공의 집이었는데 옛날 조선시대는 뱃사공을 쌍놈 중에서도 아주 비천한 쌍놈으로 취급했다. 비록 쌍놈이 가문이기는 하지만 딸의 용모가 출중하고 품성 또한 온화해서 아들을 가진 사람들이 며느리 삼기를 원하였다. 황정승이 문가에 다가가 주인을 찾으니 아까 본 아가씨가 나오며 공손히 말했다. 대감님, 어찌하여 누추한 집으로 왕림하셨나이까? 좀비귀천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구경하고자 나왔다가 마침 해걸음이 지니 너의 집에서 유숙하려고 하노라. 황송하게 그지없사옵나이다. 정승을 방에 모시고는 낭자가 부엌으로 나갔는데 인기척이 나더니 방문이 열리며 처녀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황정승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말하였다. 주인도 없는 방에 허가도 없이 들어와 있어서 죄송합니다. 소생은 한양 사는 황이라고 합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다가 대개 따님이 마음에 들어 이처럼 들어왔소이다. 그 말에 뱃사공이 당황하여 대감 앞에 엎드려 고개를 숙이더니 말하였다. 비천한 쌍놈의 딸 자식을 어찌 양반의 가문에 출가시키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줄로 아옵나이다. 황정승이 뱃사공의 2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다. 그 무슨 말씀이요? 도리어 내가 죄송합니다. 댁에서 허락만 하신다면 혼사를 정하려고 합니다. 마침내 마음이 합의된 두 영감은 서로 자식들의 사주를 써서 바꾸어 가졌다. 이렇듯 정혼이 되자 황정승은 사돈 영감을 하직하고 그 길로 한양에 올라가 서둘러 길이를 택한 다음 사돈께 글월을 띄웠다. 한편 낙동나루의 어느 거리에 김서방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슬하에 망나니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김서방의 아들은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남봉꾼이었는데 일찍부터 뱃사공의 딸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남봉꾼은 뱃사공의 딸이 한양 대감내로 시집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 처녀를 사모하던 일이 허사가 되어 등에서 콩이 튈 지경이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급해진 남봉꾼은 국리 끝에 황정승의 아들과 뱃사공 딸의 혼인을 파탄시킬 좋은 꾀를 생각해냈다. 혼례식 날 저녁에 고사하리라. 하고 남봉꾼은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한편 한양에서는 혼인날이 닥치자 외삼촌을 상객으로 하여 신랑을 경상도 뱃사공네 집으로 보냈다. 신랑이 당도하자 신부집에서는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청한 다음 청실홍실을 내리고 초례를 지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신랑과 신부가 한 방에 앉아 있는데 어느덧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고 둥근 달이 허공 중에 높이 솟았다. 순간 어떤 그림자가 방문에 비끼고 뒤이어 탕 하고 마루에서 발을 구르며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신랑은 들으라. 내 목숨을 보전하려거든. 지금 속히 그 방에서 도망치거라. 만약 내 명령을 거역하면 이 칼로 내 목을 베리라. 내가 수년 전부터 이 집의 딸과 인연을 맺고 백년해로 하자고 맹세하였다. 그리 알고 목숨이 아까우면 속히 자리를 비켜라. 그 소리에 놀란 황정승의 아들이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상객으로 와서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외삼촌도 아 뜨거라 하고는 신랑을 데리고 한양으로 주랭랑을 놓았다. 신랑이 이렇게 떠나가 버리자 신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식음을 전폐하더니 마침내 황천객이 되어버렸다. 그뿐만 아니다. 충격을 받은 신부의 아버지도 나룻배를 타고 나가서는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한양에 돌아온 황정승의 아들은 부친 앞에서 신방에서 생긴 일을 자초지종 고하였다. 부친이 듣고 보니 기괴한 일이라 더는 아들을 꼬지람하지 못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황정승의 아들은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임금께서 지방수령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느냐고 하문하기에 경상도 땅 상주 목사로 가고 싶다고 하니 들어주셨다. 황정승의 아들은 10년 전 무례배한테 봉변당하고 한양으로 내뺐던 행동이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그때의 충격으로 황정승의 아들은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 한 번은 매조지를 할 필요가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첫 인연을 맺었던 사공의 딸은 지금쯤 어찌 되어 있을까? 나를 잡아서 목사는 오막살이로 찾아갔다. 가보니 초가집은 이미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쑥만이 무성이 자라고 있었다. 주위를 두루 살펴보노라니 산 밑에 한 초가집에서 푸른 연기가 모락모락 솟기에 문 앞에서 주인을 찾았다. 그랬더니 안에서 허리를 꼬부린 할머니가 나왔다. 어디로 가시는 길손이시오?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께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0년 전 이 근처에 어떤 뱃사공이 살았는데 그 집딸의 행방을 아시는지요? 할머니는 목사를 유심히 훑어보더니 물었다. 10년 전 한양의 황정승 댁 아들과 결혼했던 그 신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파가 먼 산을 바라보는 듯 하더니 말했는데 그 내용은 이랬다. 그때 신랑이 한양으로 도망가자 신부는 알타가 귀신이 되었는지 지금도 첫날 밤에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있으면서 순결한 나를 버리고 가신 낭구님이시여 어서 와서 저를 구제해 주옵소서. 어찌 찾아와서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주야로 내까린다고 하였다. 목사는 노파의 말을 듣고 보니 그처럼 현철한 부인을 잃은 일이 한결 더 가슴 아팠다. 그래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바로 황정승의 아들입니다.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천지를 분간 못할 때였지만 인간으로서 차마 못할 노릇을 했으니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예, 할 수만 있다면 제 목숨과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품속에서 꽃 세 다발을 꺼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군요. 언젠가는 그대가 돌아올 줄 알았소이다. 이 꽃을 가지고 죽은 신부를 찾아가서는 문질러 보시오. 그대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돌연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다. 괴이하게 생각한 목사가 둘러보니 노파가 살던 오막살이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쑥대밭 속에 예전에 처녀가 살던 오막살이로 다가갔다. 찌그러진 벽 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첫날 밤 그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목사는 시신을 껴안고 통곡하였다. 여기 내가 왔소이다. 인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는. 그때는 철이 없어 당신을 버리고 떠났소이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무정하고 무도한 나를 잡아가시고 대신 이 순결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는 품에서 꽃세다발을 꺼내어 먼저 파란 꽃으로 시신의 아래 위를 문질렀다. 그랬더니 느슨해졌던 뼈가 모아 붙었다. 다음에 빨간 꽃으로 문지르니 살결이 불그스레해지며 아리따운 아가씨로 변모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란 꽃을 코와 입에다 가져다 대니 호흡이 통하고 눈을 번쩍 뜨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말했다.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내가 이렇게 묻자 목사가 반기며 부인을 안아서 일으켰다. 목사가 10년 전에 일을 말해 주었더니 여인은 그제야 남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목사는 가마를 불러 부인과 함께 한양으로 행차하였다. 여러 날 만에 한양에 도착하여 부모님 앞에서 자초지종을 고하니 부친은 어찌나 반갑고 놀랐던지 망건과 당줄이 끊어지면서 상투가 뒤로 벌렁 벗어졌다. 황정승이 크게 기뻐하며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꿈이면 깨지 말고 생시이면 변치 말라. 세상 천지에 이런 경사가 또 있겠는가? 그 뒤 황정승은 다시 아들과 며느리의 혼례를 치렀는데 문무백관을 불러다 잔치를 베풀었다.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부부는 지나간 세월을 벌충하느라고 밤낮으로 붙어 지냈는데 그 때문인지 아들, 딸을 7남매나 낳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금실 좋은 결혼 생활을 영위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면 목요일에도 가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일주일에 3편 정도만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